사진기만 괜찮으면 이제 내 거를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기술적인 제약이 없어요. 상관없어. 그런 것도 막 쓰는 거죠. 내용만 전달되면 되니까. 굿 프라이스, 해피 프라이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서 밥 먹고 나랑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사진 같은 경우는 기획자가 의도를 한 사진이 최고의 사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때부터 뭘 시작했냐면 사진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 이 기술이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예를 들자면 예, 이게 어제 제가 그 성당 클리닉 가가지고 찍었던 영상 원본이에요. 이거는 어떤 걸 찍은 거였냐면 이 스토프를 제작하는 과정을 찍은 영상입니다. 자, 물론 이거는 어떤 영상 작가 보면 이거 조명이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거 별로 뭐 어쩌라는 거지? 물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예, 왜 신기했냐면 그냥 카메라 내가 들고 찍어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이렇게 다려지고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리틀 베이비 스토프라고 하는 이 스카프가 21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제작이 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 원본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도 화질 좋게 잘 나오잖아요. 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냥 말대로 워낙에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냥 사진기만 좀 괜찮은 걸 가지고 있거나 요즘 핸드폰도 엄청 잘 나와요. 요즘에 상세 페이지 만드시는 고수분들 보면 핸드폰을 진짜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기만 괜찮으면 이제 내 거를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기술적인 제약이 없어요. 특히 마케팅 사진은 이게 뭐 눈이 뭐 예를 들어 뭐 번졌네 아니면 뭐 뭐랄까 반사됐네 이런 걸 측정하는 사진이 아니잖아요. 내 거를 잘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사진이니까 더더욱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딱 보고 magnetar 콜드브루라고 이름 딱 지워놓고 그거 딱 잊고 그 다음에 그럴싸한 그 카페에 있는 가게에서 웃고 있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냥 커피만 놔두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어차피 마케팅 런칭할 거니까 이름을 딱 정해놓고 레벨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놔뒀을 때 좀 독특해 보이겠지? 그러면 이런 스티커를 주문하는 게 이 기획자로서 먼저 할 일이에요. 내가 아니면은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올까? 아니면 고객이 신기하게 쳐다볼까? 일단 여기인 대표님이시거든요. 이분은 magnetar 콜드브루 대표님이신데 그냥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잘 짜여진 이런 걸 주문한 다음에 이 기계 옆에 서 있어야지 하면 또 멋진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발품을 좀 많이 파는 편입니다. 여기는 이제 무쇠 사진인데요. 무쇠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죠? 주물 냄비 사진이었는데 약간 이 무쇠가 서양식 브랜드를 표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크루제라든가 스타우브 같은. 근데 안동에 계신 종갓집에 계신 분이 섭외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보통 이제 프렌치라든가 스타우브 르크루제 같이 약간 외국 필이 나는 그런 브랜드 제품을 어 홍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 외국인 모델이 나와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외국인 브랜드 같은 걸 찍으려고 하는데 저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열악한 조건에서 사진 찍었을 때 고객들이 볼 수 있게 할까? 종갓집, 안동 종갓집에 가서 이런 스타우브나 르투그루제 같은 냄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범위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사진 좀 잘 찍고 싶고 고객을 좀 멈추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아주 멋진 사진 작가를 찾아가거나 사진 교육을 들으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한테도 신입 그 기획자가 들어와도 사진 교육을 들을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다. 어, 환경을 만들면 뭘 들이대도 잘 나온다. 그 환경을 구성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사진을 잘 찍는 기술을 가질 필요 없거든요. 사진은 어쨌든 많이 찍으면 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딱 그래서 임기응변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사진을 찍거나 어떤 기획을 할 때 내가 마케팅 확보를 할 때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비내 농장이라고 하는 복분자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복분자 DP 컷이 이미 있어. 그럼 그걸 굳이 찍을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라 뭐 이 업체를 좀 독특하게 표현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원칙 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고객들이 생각할 때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진과 그 다음에 여기 좀 독특한 사진이 있네. 여긴 좀 진지한 사진이 있네. 그 다음에 또 반전. 이 두 가지만 딱 채울 수 있으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렇게 농사를 해서 얼굴이 이제 익어버리신, 소위 말해서 세월에 타신 그 자연스러운 주름살이 마케팅 포인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찍어버리는 거죠. 이게 헤드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대표님들은 연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퍼포먼스 할 때 가장 많이 찍는 사진 중에 하나는 대표님이 직접 연구하는 모습을 촬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학위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는데 연구복을 입혀서 사진을 찍는 게 말이 되냐? 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이 되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제품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사실 대표님이에요. 세상에서 제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대표님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고객들의 입맛이라든가 반응이라든가 사용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도 대표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가 연구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 마케팅 사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면 잘 팔려요. 천연당 직불이라는 업체가 잘 팔았듯이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것. 이런 게 그리고 뭐 그냥 이유도 없이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있고 어깨 너머에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구도들을 알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옆에 막 꿀을 쌓아놓고 이렇게 손을 딱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것만으로도 사진이 확 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랄까? 사진을 찍으실 때는 최대한 많은 구도라든가 이런 마케팅 사진에서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구도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사진에서 딱 시선을 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3B라고 하죠. 3B. 3B 뭐냐? 베이비, 아기, 비스트, 동물, 그 다음에 뷰티, 아름다움, 여성 모델이라든가 남성 모델도 아름다울 수 있죠. 그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은 사진이 굉장히 뛰어나시는데 왜냐 애기 사진은 무조건 이렇게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아이 사진을 구하는 거는 되게 쉽다. 실제로 모델 나라라든가 이런 카페에서 아기 모집 공고를 올리면요. 비용이 굉장히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인 모델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많은 모델들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한 시간에 100명 정도도 받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아역 모델로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그래서 아이 모델, 이때는 심지어 어떤 사진이었냐면 이때가 오가닉 라텍스라는 업체를 했을 때인데 아이한테도 좋아요라는 걸 저희가 표현을 해주고 싶었어요. 표현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라텍스를 닿아도 실제로 천연 라텍스였기 때문에 닿아도 문제가 없었고 이 라텍스 조각을 닿아도 문제가 없었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퀄리티보다 양이니까 요즘 퀄리티도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내심 생각하기엔 어쨌든 예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을 섭외했냐면 43명을 섭외했습니다. 이날 하루 만에 43명의 어린이를 촬영을 했어요. 충분히 섭외가 됩니다.
물론 완전 전쟁터였죠. 15분마다 한 번씩 막 한 명씩 찍었고 막 그때 당시 6시간이 넘었던 것 같은데 했지만 그만큼 섭외하기가 쉽다. 예, 섭외가 쉽고 또 시선을 잡는데 어린애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냥 뭐 이런 사진들 저는 그 누키컷 사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얀 배경에 둥둥 그냥 사진 찍어 우리가 흔히 사진 찍는다 그러면 그냥 하얀 배경에다가 제품을 딱 올려놓고 사진을 찍죠. 예, 그리고 사진 다 찍었다 하고 그냥 사이트에 썸네일 같은 사진 한 개 올리고 끝납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명이 자연광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사진을 이렇게 놓고 찍어도 예뻐요. 예, 이건 찍어 보셔야 돼. 이게 둘이 필요합니다. 둘이 섞여.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하얀색 누키컷만 있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컷만 보통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은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좀 보완하려고 하죠. 왜냐면 고객들은 상상을 항상 이중으로 해요. 그냥 정석적으로 예쁜 사진도 보고 싶어 하지만 그냥 실생활에서 놔뒀을 때, 내 화장대에 놔뒀을 때, 내 책상에 놔뒀을 때 좋을 만한 사진도 원하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사진을 보완해서 놔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요거는 무쇠의 사진이죠. 무쇠의 사진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첫 번째 미팅을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유가 뭐냐? 현장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게 어떠한 스튜디오보다 좋습니다. 여기가 대한특수금속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무쇠란 걸 직접 제조하고 있는 고령에 있는 회사인데 옆에 쇳물이 끓고 있어요. 예, 확 하고 있고 이게 굳은 살, 이 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굳은 살 원본에 있는 그러니까 도색이 되기 전에 그런 무쇠를 들고 있는 사진인데 요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표현되죠. 그리고 포스코 철강을 쓰고 있다. 포스코에 2만 개를 납품했다라는 게 이 사진 하나로 끝납니다. 그래서 현장 최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좀 진정성 있는 사진을 좀 주고 싶고 한데 DP컷 예쁘게 찍어봐야 돈 있는 업체에 비해서 DP컷도 예쁘게 안 나오고 모델도 좀 밀린다 그러면은 제조 공장을 찾아가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쇠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여기가 그냥 보석박람회 수준이었죠, 거의. 아주 멋진. 제철소에서 제품 드는 것만으로도 임팩트가 있었고 실제로 무쇠는 매출이 엄청 많이 올랐고요. 제철소에서 원래 이분이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집안이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제철소에서 그냥 이런 무쇠 냄비를 드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손때 묻은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무쇠를 드는 것만으로도 포스코 이런 철강을 드는 것만으로도 이 업체가 모든 게 표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저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케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요.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 즉, 거기에서 고객들이 봤을 때, 일반 고객들이 봤을 때 신선한 게 뭐가 있을까? 놀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발견하고 그거를 표현해 주는 사람을 저는 마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적인 얘기로 마케터는 창의성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까지 얘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마케터의 창의성은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잘 융합을 시켜서 고객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사진도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NST라고 하는 회사의 퍼포먼스 사진인데 이 NST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슈퍼마켓 화장품이라고 불립니다. 슈퍼마켓 그 동네 마켓 같은 데 가면 막 선크림 1,000원, 2,000원 막 이렇게 떨이처럼 밑에 쫙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화장품을 팔았어요. NST는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되게 뭐라고 표현하지?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주 4일제를 2015년도에 했어요. 충북 여기도 아마 청주 근처에 있는 회사였는데 그리고 이 회사는
단 5원이라도 고객의 돈을 아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레마가 발생했어요. 당시에. 이 NST라고 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무슨 딜레마가 발생했냐면, 화장품인데 2,000원짜리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으로서 기능은 다 합니다. 근데 아주 좋으냐, SPF 지수가 아주 높으냐, 또 그건 아니야. 아니면은 요즘 유행하는 뭐 병풀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집어넣느냐, 이것도 아니야.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성분은 안 넣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성분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가격은 2,000원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 제품이 엄청 예쁘냐? 아니에요. 이런 제품들은 패키지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기도 힘들고 또 슈퍼마켓에 팔아야 되니까 올리브영에 입점시키거나 이러기가 힘든 디자인이 있어요. 뭔가 또 현란하고 유치하고 선크림인 건 눈에 잘 보이는데 예쁘다라고 하긴 좀 애매해.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해서 뭐 유명한 모델을 써본 적도 없어. 연예인도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퍼포먼스 페이지를 만든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는 이제 대학생 여자 모델 써서 머릿속에 이제 합성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품 한 개 샀어. 샀더니만 뭐 벤조페논 뭐 이런 게 들어오고 뭐 아니면 파라펜 뭐 설페이드류 CMIT 뭐 프랄레이트 이런 거 페녹시 에탄올 같은 게 막 쌓여요. 옆에 둥둥둥둥 쌓여. 우린 사진 하나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개를 이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거 유해 물질까지 산 적이 없는데 왜 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퍼포먼스 촬영을 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에 든 돈은 얼마였지? 이 모델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됐고요. 여기 있는 이게 좀 비쌌어요. 이게 그때 당시 무지라고 하는 거기에서 의류 보관함을 사가지고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만한 덩치만한 게 없어가지고 의류 보관함을 다 쓸어 왔습니다. 한 열 몇 개를 쓸어 와가지고 옆에 있는 거 기퉁이 다 잘라내고 안에 박스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쌓고 요건 합성한 거예요. 요거는 합성을 해가지고 이런 걸 다 받았어. 나는 화장품 한 개 샀는데 이런 걸 왜 줘요? 왜냐면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드릴게요. 저는 깨끗한 성분만 받고 싶어.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찍었던 사진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표현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상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퍼포먼스도 괜찮다. 이런 퍼포먼스를 촬영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촬영 시간은 1시간 정도? 물론 준비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이런 스튜디오 대여도 쉽죠. 뭐 이렇게 분홍색 배경으로 된 스튜디오 많으니까. 당시에 이 디자이너가 좀 고생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배경을 찍으면은 이 분홍색이긴 한데 분홍색이 계속 바뀌어요. 요거예요, 요거. 이런 퍼포먼스 페이지인데 유해 물질 빼고 좋은 물질을 찾아내는 좋은 재료 연구소 바이 NST 해가지고 피부를 망치는 유해 물질 체크표. 화장품에 왜 건강에 해롭다는 유해 물질 들어가 있을까? 화장품 하나 샀어. 트리클로산, 프랄레이트, CMIT 이렇게 뚝뚝뚝뚝 올라갑니다. 각종 유해 물질도 받았다. 이렇게나 많이? 난 유해 물질까지 한 적이 없는데 왜 준 거예요? 당신이 꼭 체크해야 될 유해 물질 체크리스트. 여기 유해 물질 좀 치워주세요. 뭐 그 다음에 그 화장품에 그럼 이거 대신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바로 높은 가격입니다. 이게 뭐야?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그 많은 화장품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지. 왜냐면 대부분 뭐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유해 물질 많이 쓰면 꼭 비싼 화장품의 가격이어야만 될까요? 뭐 아니면 유해 물질 빼고도 구하는 화장품 없을까요? 12,900원, 2,000원, 22,800개 판매. 화장품이 아까워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실용주의 화장품 NST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 페이지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제 유해 물질 저희에게 주시고 안심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격도 저희에게 주세요. 보시면은 요것도 보시면 뒤에 핀이 나갔습니다. 이게 사진을 박스에만 딱 포커스를 주다 보니까 핀이 나갔어요. 예, 상관없어. 그런 것도 막 쓰는 거죠. 내용만 전달되면 되니까 굿 프라이스, 해피 프라이스 해가지고 NFT 좋은 화장품 이렇게 나와 있는 퍼포먼스 페이지네요. 네. 요거는 유명한 사진 쇼파1975 사진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업체의 내용을 다 얘기하겠네요. 예. 그냥 저는 웃는 사진이 가장 좋은 사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고객들이
내가 있는 곳에 가보게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을 체험하게끔 하는 곳, 그리고 우리한테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끔 하는 어, 것만으로도 우리 물건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대표님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노출 안 하고, 우리 공장 노출 안 하고, 내 직원들 노출 안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서 밥 먹고 나랑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얼굴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요. 그 자체로 굉장한 마케팅 힘이 생깁니다. 이게, 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메시지일까? 아니면 엄청난 상품성일까? 아니면은 메신저일까?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고객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시킨다. 고객을 아니면 납득시킨다. 그러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상품의 상품성, 기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마케팅, 언어의 매혹도 아니면 뭐 아주 날카로운 슬로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사람, 메신저라고 하죠.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이 세 개 중에? 이 3대 요소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고객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 좋은 걸까요? 상품성이 뛰어나야 된다.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마케팅 언어가 날카로워야 된다. 달달하기도 해야 되고, 슬로건도 뭐 화장품 실용주의, NST 화장품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뭐 고객들이 딱 느끼기에도 막 화려한 사진도 나오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메신저가 믿음직해야 된다. 자, 이게 어디였죠? 키케로라고 하나요? 키케로 맞죠? 제가 알기엔. 키케로라고 로마 시대 사람이 얘기한 게 있어요. 로마 시대 아마 연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인데, 다 필요 없고 메신저가 신뢰를 갖지 못하면 두 가지가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합니다. 메신저가 신뢰를 갖지 못하면.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 30년, 40년 넘게 정치를 했었던 원로분이, 이제는, 우리가 뭐 세금을 줄여야 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때라고 얘기할 때랑, 그냥 뭐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혹은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길거리에 가는 어떤 학생이, 우리는 감세를 해야 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할 때, 표를 누구에게 주실 거냐. 너무 극단적인 차이긴 했지만, 예를 들어 스티븐 잡스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과, 제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게가 너무 다르겠죠. 그래서 메신저를 리스펙트하게 만들지 않으면 두 가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많이 마케팅을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은 이 메신저를 리스펙트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가장 많이 신경 씁니다. 메신저를 신뢰를 갖게 하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굿스이브를 판다, 내가 아무리 좋은 도마를 판다고 해봐야 고객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신저를 먼저 존경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일단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뭐 최대한 방송에 노출한다든가, 고객들 최대한 많이 만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표현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 표현할 수 있는 장소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건 사실 쇼핑몰. 그래서 쇼핑몰은 브랜드 컨텐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사진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순박한 얼굴들,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진지한 얼굴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굉장한 신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되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상품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아니면 나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워낙 현란하게 고객들을 잘
휘감을 수 있으니까 전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업체들이 그거에 목매달고 있죠. 유튜브의 많은 영상들이나 아니면 마케팅 영상들이 대부분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데, 저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그들 중에 살아남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가장 웃긴 건 하나밖에 없고요. 가장 독특한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이트에 들어오고 상세에 들어온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물건을 사고 싶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여주는 이런 얼굴, 이런 멋진 그 진정성 있는 그런 사진들을 충분히 흡수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들은 이런 사진을 안 보여주고 대부분은 그냥 웃기려고 하거나 그냥 화려하게 휘감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오래 하시려면은 이런 사진들 필요합니다. 내부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막 딱 보는 순간, 리스펙트해. 딱 봐도 이분들 보통 분이 아니야. 이런 공간은 굉장히 멋지고 독특하고 특이해서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임팩트가 있어. 라고 하면은 이런 걸 찍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임팩트가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영하고, 아니면은 전문가 같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는 요런 기술을 쓰는 겁니다. 요런 기술. 여기 악바 작업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 뭐 이유는 간단해요. 작업복은 악바가 하니까 뭐 이런 거고요. 작업복 업계 거의 1위죠. 예, 업계 1위고 시작하자마자 매출 막 몇천만 원치 딱 찍고 시작했던 업체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무언가를 들고 있죠. 그래서 뭔가 독특하잖아요. 이거는 안전용품 회사인데 그냥 안전용품 팔고 있는 매장 안에서 이런 걸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이 된다. 독특한 사진이 돼버린다. 그래서 소품을 잘 준비해버리는 거죠. 아예. 공식 같은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 직원분들, 저희 회사 팀원들, 기획자분들도 딱 현장을 딱 보고 나서, 이런 분이 있나? 이런 분이 있으면 이런 걸 찍고요. 이런 분이 없다 그러면 이런 소품을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은 같은 사진 찍을 때 훨씬 더 돋보일 수 있으니까. 네. 아빠 작업복에 나왔던 사진들입니다. 예, 브라더 프린터 했을 때 사진이네요. 예, 요 같은 경우. 저희는 이런 거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 보통 브라더 프린트라든가 뭐 캐논 비즈니스 솔루션,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든가 뭐 CJ라든가 뭐 이런 데 저희가 제품 촬영이나 이런 상세를 만들 때 대부분 보면은 그냥 멋진 사진만 있어요. 그냥 멋진 사진, 그냥 뭐랄까, 제품 DP만 있고 누키컷만 있고 막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런 거 좋아합니다. 아까 요런 사진 좋아요. 크죠?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시간을 타임워치 이렇게 보여주면서, 타임워치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24초 만에 충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빨라요? 오늘 이렇게 잉크 충전하는데 24초, 24.73초 뭐 이렇게 걸린 거 좋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합성하기 위해서, 아니 이 잉크 한 개 넣어서 여기에다 이제 A4지가 막 쌓이겠죠. A4지 막 쌓이더니 이렇게 잉크 한 통으로 이만큼까지. 그러니까 이왕 촬영할 때는 저희는 퍼포먼스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죠. 어떻게 합성될 건지. 캐논 이건 대마왕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팔린 상세 페이지 강의 때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뭐였던 것 같은데. 마미포토 때 나왔던 사진. 예. 당시에 어깨를 완전히 뒤집었었던 희대의 사진이죠. 철저히 연출된 사진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 아이가 뽀로로 인형을 들고 자기가 찍었던 사진들을 지금 커튼에 다 붙여놓고 밑에는 프린터가 한 대 있고, 예. 그냥 이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표현되죠. 아기 때 네 사진인데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연출해서 보여주는데 드는 비용은 거의 없다. 네. 아침 라이브는 월수금 오전 7시 반에 할 예정이에요. 이름은 넷도어 쇼핑몰 물어보삼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신청은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자기 스토어 URL이라든가 경쟁하는 주요 키워드,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장단점 같은 거를 최대한 잘 적어두시면 저도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혹은 뭐 내가 이거까지 해봤다. 더 좋습니다.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도 이런 방송 같이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끝낼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